집단 전학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규정을 악용한 또 다른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강화하려고 하자 지자체마다 세금 징수와 체납액 줄이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논란 중인 미군의 사드 대구 배치설이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 대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부천에서 현대 오일뱅크 2015 K리그 챌린지 개막전 경기를 펼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대구 수성구에서 불거진 동일 학군 내 집단 전학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봤더니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전학을 안 시켜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까지 빚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성구에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 여러 불탈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입학과 동시에 7명이 학교를 옮긴 대구 수성구의 해당 중학교에는 추가로 4명의 학생이 같은 방식의 환경 전환 전학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학교 측 대응은 전학을 허용했던 첫 번째 사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 이동하게 되면 학생들 이동도 생기고 정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학교 분위기가 있어가 그건 좀 더 숙고해야 한다. 특히 처가 좀 다르다. 환경 전환뿐만 아니라 원했던 학교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비수성구 지역 학교로의 집단 전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주지 주소만 다른 학군으로 옮겼다가 3개월 뒤 원상 복귀시키면 집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위장 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배정과 관련한 이 같은 불법, 편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육 환경과 학력 격차 해소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구 조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우리 교육당국에서 정책을 좀 연구해서 우리 공정한 기회를 교육받고 지역 교육차 해소를 위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경 전환을 이용한 동일 학군 내 전학뿐 아니라 비수성구 지역으로의 위장 전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학교 배정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주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세계 물 포럼을 계기로 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이 물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정부는 물의 위기를 물산업 발전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수자원 개발 경험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하면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세계 물 포럼의 분위기 조성과 성공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170개국 3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제7차 세계 물 포럼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중심으로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물 부족 국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그래서 이것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정부는 대구와 경주 등에서 열리는 세계 물 포럼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세계 물 포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항에서는 물사랑 사진전과 거리 캠페인이, 경주에서는 수질 오염 사고 방제 훈련이 실시되는 등 각종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구에 배치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때문에 어제부터 대구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깜짝 놀란 시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대구시 김상경 안보특별보좌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공군 준장으로 예편하셨고 대구에서도 비행단장을 하셔서 누구보다 사드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드가 뭡니까? 사드라는 한마디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네.
만약 북한에서 탄도탄을 발사하게 되면 그 탄도탄은 높은 고도로 비행을 해서 목표물을 향해 강화를 할 것입니다. 네. 그 탄도탄을 40에서 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 바로 사드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이 사드를 대구에 배치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이런 보도를 해서 대구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드의 대구 배치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를 했을 때 네. 아직까지 사드가 한국 지역에 배치가 되려면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네. 아직까지 양국 간의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만약에 협의를 통해서 한국 배치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배치 지역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네, 어제 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직접 해왔는데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이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슬쩍 이야기를 흘려놓고 공론화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인데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대구 시민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나 현재 상황, 사드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무기체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는 국가 안보, 네.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무기체계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배치 과정에서의 지역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선택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대구 기지로 온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네. 네, 사드가 대구에 배치가 된다면 대구 시민들의 합의 그리고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지금 낮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드 문제는 대구시도 앞으로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지만 이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섣불리 언론 보도를 하는 행태도 자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세를 줄 때 수입 증대나 지출 감소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따져서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최근 이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이 세금 징수와 체납액 줄이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세 단속반 차량이 주차된 차량 사이를 훑고 지나갑니다. 단속되었습니다. 바로 구청 직원 스마트폰에 차량 소유주 이름과 체납액이 전송됩니다. 지자체마다 지방세 체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걷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실시간 무선통신 시스템을 올해 도입해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6억 원을 걷어들일 예정입니다. 벌금, 과태료 등 세액 수입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악이 어려워 손 놓고 있었던 도로 점용료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인도 점유를 하고 있었지. 하고 있는 건데 뭐 주인이 뭐 바뀌고 뭐 하면서 사는데 뭐 말을 뭐 하나 듣겠더라고 나도. 이곳은 공장 앞 인도입니다. 공장주가 5년간 4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인도를 무단 사용해 점용료 33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대구시에만 무단 점용된 인도는 71곳. 지자체는 이달 안에 도로 점용료 2억 원을 걷어들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아예 신세원 발굴 전단팀을 만들어 원룸 미등기 전매로 누락된 건물 취득세, 중소기업 개발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등을 걷어들일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신세원 발굴 TF팀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60억, 세액 수입 100억, 신세원을 160억 이상을 추가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 세외 수입 확충 등을 반영해 교부세를 주는 인센티브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지자체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교부세 평가 항목인 지방의회 경비, 업무 추진비,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등의 노력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정부가 양파값 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격리시킨 양파를 다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산 양파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에서 20년 넘게 양파 농사를 지어온 박향목 씨는 올해 재배 면적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양파 재배 면적이 줄어 올해는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년 농사 가격 하락 시세 때문에 인건비도 못 건지고, 그리고 원래 정도는 가격이 상승하면은 다음은 우리 농가에서 빚도 좀 게리고 좀 그럴까 싶어 꿈이 컸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이런 기대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 10,000톤을 다음 달 15일부터 다시 방출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올해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조생양파 수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농민들은 또 다른 가격 하락 정책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생종 나올 시기에 정부가 그 격리수배 물량을 방출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될 건 불보듯 뻔하고, 그 농산물 값도 정부가 지지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격리 물량이 공영 도매 시장을 통해서만 출하되기 때문에 시세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길어지고, 양파 작황이 부진하다는 신호를 정부가 직접 주는 형국이 돼 저장 유통업자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불신과 2년 연속 가격이 폭락하면서 커진 불안감이 겹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제23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과 교육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명의 시의원이 대구시 현안 시정 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24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2015 IP스타 기업 육성 사업 지원 기업에 2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특허 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맞춤형 특허 맵, 브랜드 신규 개발 등 6개 분야별로 기업 우수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사업화를 돕게 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부천에서 올 시즌 개막전을 갖습니다. 지난 겨울 혹독한 전지 훈련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담금질을 많이 했는데 1부 리그 승격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에서 시작해 키프로스로 이어진 강도 높았던 프리시즌 캠프. 새로운 창단이라 할 만큼 새로운 얼굴도 많았던 캠프를 이끈 건 돌아온 승부사 이영진 감독입니다. 아마도 작년 베스트 멤버의 한 3-4명 빼고는 지금 또 새로운 선수들이 지금 됐고, 그래서 전혀 지금 새로운 팀이거든요, 작년하고는. 본격적인 팀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한 키프로스 캠프 11번의 연습 경기. 강한 상대와의 맞대결은 팀의 전력을 극대화하는데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일단 상대 팀들이 이제 딴 데보다 이제 좀 강팀들이 좀 아무래도 저희보다 신체 조건 좋은 팀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좀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습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어느 해보다 늘어난 훈련량과 새로운 시도들이 많았던 대구FC의 지난 키프로스 전지훈련. 조강래 대표는 단디축구라는 새로운 시도로 올 시즌 8안을 예고했습니다. 단디의 깊은 뜻은 무한 자유, 무한 책임이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자기 자신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대구FC의 2015 시즌 개막전에 앞서 오늘 밤 11시 15분 대구FC의 지난 겨울 프리시즌 캠프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우리들의 축구단 단디축구로 부활하라를 통해 팀의 변화를 소개하고 올 시즌 승격 가능성을 점쳐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은 39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직물류, 경북은
전기 전자 제품의 수출이 20% 이상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수입도 12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0.5% 감소했는데 경북의 철강유 수입이 20% 이상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의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87.5%로 7대 대도시 가운데 6번째로 낮았고 광주 99.7%, 서울 95.7%, 대전 93.4% 순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았습니다. 대구 지역 구군별 도시가스 보급률은 달서구가 101.7%, 북구 94%, 수성구 93.9%로 비교적 높았고 서구와 중구는 60%대로 낮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패널들은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중서민층의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의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24시간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 4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196건으로 1년 전체 산불 발생의 51%를 차지해 연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산불 특별 대책 기간 중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88건 중 31%, 피해 면적의 25%가 영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직원 24명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 5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미 지역 모 업체 실질적 대표 54살 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 씨는 최근 10년 동안 체불 혐의 신고 건수가 100건이 넘었으며 이 중 50여 건은 명의상 대표인 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밀린 임금도 국가가 대신 주는 체당금으로 주면 된다고 말하는 등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구미시 옥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 양평 방향으로 가던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해 1톤 화물차 운전자 64살 박모 씨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는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 근처에서 대구 방향으로 가던 굴착기를 실은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전복돼 1시간 이상 고속도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오늘 대구은행 본점 강당에서 제4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회이사로 하종화 세무법인 도리 회장을 선임하고 현 사회이사 3명과 사내이사는 연임시켰습니다. 배당은 지난해 대비 주당 40원이 증가한 주당 32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으며 2014년 그룹 연결 기준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3.6% 감소한 2,29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전 주상용 도로교통관리공단 이사장이 인터블고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인터블고 그룹은 창업 3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 권영호 1대 회장이 물러나고 주상용 씨를 2대 회장으로 초빙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호 회장은 해외 원양수 산업에 전념하겠다며 스페인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하수 관로로 인한 집안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50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852km의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